안녕하세요, 오승열입니다. 오늘은 T 플러스 A의 가장 컴팩트한 3바디 라인업이죠. 200 시리즈. 200 시리즈는 어떻게 들어오는 게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T 플러스 A는 매칭하고 전에 제가 시즌 1이라고 하는 이거 놓쳤었네 이런 것까지 하면은 한 대여섯 번 정도를 다룬 것 같아요. 네. 전체 편수가 있으니까 주요 제품만 해도 아직도 뭐 스피커는 S10 외에는 다루지도 못했던 것 같고, 주요 제품만 해도 아직 볼 제품이 은근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. 숨어 있다는 의미는 아직 이 제품의 성능을 몰라도 되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, 이 정도는 이걸 찾는 분들, 또 다른 회사에는 없는 이 정도의 성능, 그 회사의 품질, 이런 것들은 좀 공유해야 될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. 200 시리즈만 해도 굉장히 좀 독특하죠. 원래 이 시리즈가, 그러니까 T 플러스 A는 스피커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앰프 회사로 이제 어느 정도 부각이 좀 변신하면서,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스피커가 약간은 지금은 좀 약간 안 보이게 된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, 지금 앰프가 오히려 좀 전면에 나서 있긴 하지만, 스피커를 중심으로 이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앰프, 그래서 스피커가 뒤에 있고 그 앞에 앰프가 있는 그런 시점이 한 2000년 초반부터 이제 앰프가 아직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하면, 약 한 5, 6년 전?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세 번째 물결인 T 플러스 A에 DAC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. DAC가 들어왔다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, 여러 시스템, 라이프스타일 제품부터 아주 작은 제품부터 큰 제품까지를 전체를 다 포괄할 수도 있고, 굉장히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 플러스 A는 가장 전형적인 하이엔드 회사답게 그 메인 앰프들은 여러 복합 기능을 섞지 않고 오로지 앰프로만 제작하는 라인업은 별도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이 200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약간은 원래 성향이 이래요. 그 하이엔드 앰프의 성능을 조금 컴팩트한 바디와 가격을 조금 줄여서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고, 그 위에서 보자면 그렇고, 거기에 이제 DAC를 사실은 이 200 시리즈 세 개 바디의 핵심은 DAC라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DAC, 고성능 DAC를 이 컴팩트한 바디 시리즈의 하나의 중심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.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보면 라이프스타일 제품, 저희 카루소 같은 제품들도 굉장히 훌륭한 라이프스타일 제품의 어떤 형태를 하고 있지만, 사운드 품질이나 기타 성능 이런 것들은 T 플러스 A 제품을 조금 작게 만들었다는 의미 외에는, 그리고 스트리밍이 되는 올인원 앰프로 만들었다는 의미 외에는 성능은 제가 보기엔 거의 같아요. 단지 이제 그거를 대형으로 만들어내느냐, 큰 스피커들을 드라이브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내고 좀 더 안정적인 전원과 좀 더 큰 힘, 에너지 이런 걸로 만들어내느냐, 아니면 작은 그냥 요 사이즈로 작은 방에서 상위 제품들의 어떤 품질을 들을 수 있게 만드느냐, 이거의 차이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200 시리즈를 라인업을 어디에 어느 등급에 맞췄는지를 보면 이 시리즈는 어떤 용도로 쓰는지, 또 어떤 컨셉인지가 바로 짐작이 됩니다. 딱 중간급에 넣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카탈로그나 제품 그 라인업을 보시면 알겠지만, T 플러스 A 라인업이 맨 위에 앰프 라인업은 맨 위에 HV가 있고 R이 있고 E가 있고, 그리고 칼라 시리즈라는 제품과 이제 카루소 이렇게 내려가는데, R하고 E 사이에 집어넣습니다. 200 시리즈를. 그게 좀 독특한 컨셉이죠. 한 재작년쯤이었나? 그 HA200이라는 헤드폰 앰프를 만들면서 모든 게 시작이 됐어요. 헤드폰 앰프, 이 HA200을 굉장히 고성능 헤드폰 앰프를 만들면서 그 앞에 레벨미터, V미터까지 있는 요 독특한 디자인 컨셉과 성능을, 이걸 좀 더 확장시켜 보자 라고 T 플러스 A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아니면 처음부터 기획을 200 시리즈를 어느 그림을 그려놓고서 이거의 시작을, 우리 전초전을
헤드폰 앰프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. 여하튼 헤드폰 앰프인 HA200을 DAC 성능을 그대로 별도로 좀 더 강화시킨 채로 DAC로 독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파워 앰프를 별도로 독립시켜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스트리머를 하나 얹은 MP200 같은 이렇게 세 바디로 그러니까 DAC200, A200 파워 앰프 그 다음에 스트리머인 네트워크 플레이어인 MP200 이렇게 세 개 바디로 컴팩트하게 만들어냈다는데 이제 이 제품에 저희가 있습니다. MP200 같은 스트리밍 플레이어,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고음질 음원 서비스, 코보즈 타이달, 디저 같은 것들을 재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스트리밍 플레이어 전형을 갖춘 그런 고급형 독립 스트리밍 플레이어고요. 룬은 테스트를 마쳤고 아마 룬이라는 게 계속 이제 룬하고 이제 회사하고 여기 협의를 해서 룬하고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겠죠.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인증을 마치면 이제 룬은 이제 룬 레디가 되는 거고. 하여튼 항상 그 과정을 겪는 중에 지금 룬 테스티드까지 마친 버전으로 플레이어가 돼 있고요. 그다음에 A200은 이게 독특하죠. 저희 NAD M33이나 이런 데서 알려진 거기서 아주 큰 화제를 뿌렸던 그 디지털 모듈이죠. D클래스 모듈이죠.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이거를 제가 본 NAD 제품 외에 처음으로 쓴 회사가 바로 둘 간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제품이 바로 A200인 것 같아요.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디지털 모듈을 써서 125W를 내죠. 8옴 기준으로 4옴에는 2배 정배수 증폭을 합니다. 그래서 4옴에서는 250W 증폭을 하는 그런 파워 앰프가 A200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되는 DAC200 여기는 이런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헤드폰 앰프 출신이라서 헤드폰 앰프 그 4.3mm 그 독특한 고유의 출력단을 갖춘 그런 헤드폰 앰프의 기능을 아주 고유의 원래 HA200으로부터 그대로 내려받았고 그 다음에 DAC 성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죠. 소위 지터버그 에러를 보정하는 회로 이런 게 뛰어나고 회로 구성이 굉장히 일단 물리적으로 그 디지털 회로 구성이나 DAC 칩 구성, 프로세싱 그 알고리즘의 품질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. PCM하고 DSD 자체도 분리되어 있고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도 이게 다 기판이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죠. 그렇게 분리해서 제작을 했고 PCM의 비트 수가 32비트에 768kHz까지 그 다음에 DSD는 1024까지 우리가 아는 DAC 칩의 최고 수치까지를 구현해 놓은 DAC고요. 일단 지터버그 보정 회로 자체가 이 마스터 클락을 만들고 그 클럭 신호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먼저 이 자체 알고리즘이 감지를 해서 신호 자체가 불안정하다 그러면 계속 득을 보내는 이 PLL 방식으로 그걸 보정을 해서 마스터 클럭이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만 그때부터 더 디지털 신호를 입력받는 방식으로 그런 회로를 갖춘 그런 DAC입니다. 그리고 필터가 4가지나 있고 여하튼 헤드폰 앰프에서 내려온 거기서 일반 하이파이적인 성능을 강화시킨 그런 면모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 재생 품질이나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컨버팅하는 그런 소리 음질의 품질, 파일의 해상도 이런 건 최고 수준이고요. 그거를 굉장히 T+A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노이즈 레벨과 그 전용 파워 앰프인 A200에서 재생하는 아주 뛰어난 품질로 이어지게 만든 그런 분리형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사이즈가 작은 건 역시 탁상용으로 썼던 그 헤드폰 앰프 HA200의 어떤 특성을 그대로 내려받은 그런 것도 있고요. 기본적으로 이 제품을 큰 제품, 우리가 아는 플래그십 인티 앰프인 PA3100HV나 이런 분리형 제품들보다 컴팩트한 바디로 만들면서 조금 낮은 가격으로 그래도 여전히 한 2천만 원대 3개 조합으로 하면 전에는 이게 한 1,500에서 2,000 사이였는데 지금은 가격이 좀 올랐죠. 최근 모든 오디오 제조사들이 최소한 20-30%씩 가격이 다 인상이 되어 있는 추세라서 여하튼 그 상위 제품들에 비교하면 약 3분의 1, 5분의 1 가격으로 축소시킨 컴팩트
버전의 전용 하이파이 제품 그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이 제품에 맞는 스피커들, 그럼 T 플러스에는 어느 스피커하고 잘 어울릴까요?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, 당연히 자사 제품의 스피커들, 자사 스피커들이 가장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,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스피커로 T 플러스 A를 써보고 싶다, 혹은 T 플러스 A 제품으로 내가 아는 브랜드의 제품 오디오 스피커를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지금 200 시리즈 잘 맞는 스피커를 3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200 시리즈는 굉장히 파워 드라이브와 125W, 파로메이 125W와 그 정수 증폭을 하는 파워 드라이브, 그 다음에 퓨리파이 아이겐탁트라는 그 가장 저희 M33에서 많이 체험을 했잖아요. 스피디하고 파워풀하고 에너제틱한, 하지만 굉장히 초정숙 설계로 만든 그 디지털 드라이버의 장점을 살려서 베이스 드라이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고요. 그 위쪽 대역은 DAC 쪽에서 내려온 아주 매끄러우면서도 선명한, 그 다음에 해상도가 높은 이런 파일 재생을 스피커의 높은 대역에서 재현할, 사실은 전 대역에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특성, 고품질의 음원 재생이 가능한 스피커들은 대부분 다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고요. 조금 드라이버가 어려운 스피커들이 대부분 들어갑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 제품 테스트할 때 들었던 제품이 저희 프로악의 K1이었죠. K1은 저희 종종 얘기하지만 프로악 제품 중에 케이블라를 처음 미드베이스에 쓴 제품 라인업이기도 하고, 위쪽에 리본 트위터를 탑재하고 있고, 그러면서도 프로악 고유의 풀바디 사운드를 내는 이런 프로악에서 제일 큰 북실프죠. 대역이 28Hz에서 30kHz까지 이것도 굉장히 광대역 북실프. 사실은 북실프 모양을 하고 있지만 전용 스탠드까지 받치고 있지만 사실은 톨보이의 어떤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스피커라고 봐야 됩니다. 이 제품은 T 플러스 A 지금 200 시리즈로 재생을 했을 때 전체 장르들의 재생력이 다 뛰어났지만 가장 어려운 재생하기 좀 어려운 그 뉘앙스까지, 그 치밀한 뉘앙스까지 살리기 어려운 장르들을 굉장히 잘 들려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그 다음부터 200 시리즈가 굉장히 그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, 한동안. 그랬을 정도로 뛰어났던 게 합창곡 재생에서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. 그 다음에 이런 그 현악기와 피아노가 있는 소나타 있죠, 첼로 소나타 같은 곡. 이 첼로 소나타에서는 굉장히 유연함하고 피아노 재생에 뛰어난 어떤 그 하모닉스, 이런 정보 표현에 굉장히 좋았다는 게 아주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. 그 다음에 이 합창곡들은 이 고악기들이 보통 섞여 있는, 고악기 반주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공간 홀톤의 그 어떤 어쿠스틱도 표현해야 되지만 굉장히 공간, 전후간, 좌우간, 그 다음에 아주 자잘한 요 합창단들, 녹음하기에 따라서는 하나하나가 다 보일 정도의 해상도를 보여주는 이런 재생이 굉장히 중요한 장르인데, 프로악 K1의 그런 재생력을 T 플러스 200이 남을 정도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잘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아주 딱 잘 맞는, 제가 프로악 K1의 베스트 매칭 앰프로 항상 추천을 하고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걸 좀 확장시켜서 케이블라를 잘 쓰고, 그 다음에 고역 해상도가 뛰어난, 고역을 단순히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성까지 살려주는 그런 해상력, 이런 걸 잘 표현해준 앰프 중에 이제 끝까지 가보면 이런 방향에서 저 끝지점에 뭐가 보이냐면 B&W가 있어요. 802 D4. 802 D4가 801이 가면은 조금 이 10인치 우퍼까지 더블 우퍼를 가면 좀 어려운데, 8인치 우퍼를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용적, 대역은 서로 비슷합니다. 801이나 802나 그 용적을 해결할 수 있는, 또 8인치 우퍼 더블 우퍼를 재생할 수 있는 거의 가장 작은 앰프가 아마 이 T 플러스의 200 시리즈가 아닐까 싶습니다. 보통 802 D4 그러면 진공관 앰프, 모노블록, 그 다음에 최소한 200-300W급 앰프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은데, 그게 장점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만큼 또 잃는 것도 있어요. 작은 뉘앙스 표현이나 그런 미세한 야금에서의 아주 그 소위 소노리티라고 그래야 될까요? 아주 굉장히 작은 입자감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느낌 있잖아요. 그리고 콘트라스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, 그러니까 좀 밋밋하지 않고
T 플러스 A 소리가 그래요. 굉장히 그 상위 제품들을 저기다 대면 더 좋겠지만 그거를 그 능력을 그대로 그 T 플러스 A의 드라이브 스타일을 그대로 축소한 게 그거의 마지노선이 200 시리즈라고 생각이 됩니다. 802 D4에 드라이브 할 수 있는 802 D4를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제품은 일단 베이스가 굉장히 단정하게 나온다는 아마 이 125W급 뭐 앰프 따라 다르긴 하지만 AV 클래스 앰프나 이런 그냥 스테레오 버전 원바디로 되어 있는 125W급 앰프로는 802 D4가 특히 베이스가 꿈쩍하지 않아요. 뭐 소리는 나죠. 굉장히 베이스가 풍성하게 나올 수 있는데 깔끔 단정하고 멈출 때와 움직일 때를 정확하게 정동작하려면 쉽지 않은데 이 퓨리파이 아이겐탁트가 여기서 위력을 발휘합니다. 125W급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모듈이 장착이 된 A200으로 드라이브하는 베이스와 그 다음에 이 6인치짜리 그 컨티뉴엄 콘, 그 다음에 1인치 다이아몬드 그 트위터 테이퍼 튜브로 들어가 있는 이거를 재생할 수 있는 그 뛰어난 음악성과 고해상도를 재현할 수 있는 게 DAC200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802 D4를 이 정도로 내가 좀 아주 좀 컴팩트하게 이렇게 여러 개 늘어놓지 않고 그것도 이미 3개이긴 하지만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그래도 이 소리를 나올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이 정도로 구성하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이게 이제 T 플러스 A 200 시리즈가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예가 되는데 뭐 그래서 제가 고른 스피커기도 한데 PMC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PMC의 그 메인스트림 라인업인 그것도 중량급인 MB2 SE 이 스피커를 200 시리즈로 드라이브 할 수 있습니다. PMC의 이 특히 박스 시리즈에서 그 고유의 소리, 중고역, 특히 높은 대역의 그 모니터적이거나 이 PMC의 위쪽 대역은 상당히 좀 평범하게 어떻게 들으면 좀 약간은 심심할 정도로 그렇게 만든 게 PMC의 박스 시리즈입니다. 이게 원래 PMC의 원료가 되는 거기에 어떻게 색채를 입히고 이쁘게 만들면서 소리를 좀 생동감 있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집에서 PMC를 쓰는 또 이 대형기를 쓰는 그런 사용자의 팁이 되고요. 베이스가 이제 문제예요. 이게 정작 어려운 거는 PMC 써보면 정말 좌절하는 게 이 ATL이라는 소위 안을 이렇게 미로를 타고 나오는 그래서 깊이 있고 그 BBC 전통의 소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해낸 PMC의 저음을 만들어내려면 그 베이스를 그게 좀 어렵습니다. 굉장히 파워풀하게 내면서도 소리를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앰프의 어떤 그런 품질 이런 게 필요한데 이 지금 MB2는 사이즈로 짐작하시겠지만 ATL 길이만 해서 3m 정도가 돼요. 베이스가 스피커를 올린 이후에 3m를 돌아서 나온다는 얘기죠. 뒤에 포트까지. 그래서 굉장히 그걸 단정하면서 아주 일관되게 소리를 내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좀 어려운 아주 그거보다는 좀 더 복잡 미묘한 그런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그래서 예전에 브라이스터 같은 앰프들을 제 짝으로 붙여 쓰기도 했었잖아요. 브라이스턴이 뭐 능사가 아니었지만 집에서 들을 때는 브라이스턴은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. 최근에 브라이스턴은 많이 달라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소리를 T 플러스 A로 들으면 베이스가 반듯해져요. 이 10인치 우퍼 이게 아마 12인치인가 될 거예요. MB2에 들어가 있는 대형 우퍼 소위 그 섬유사를 페이퍼에다 섬유사를 섞어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재질이기도 하고 대구경 우퍼인데 이 125W짜리 퓨리파이 아이겐탁트가 이거를 아주 단정하게 잘 잡아냅니다. 그래서 좀 놀라울 정도예요. 오히려 대형기나 모노블록까지 쓰지 않아도 하나의 앰프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A200의 기특함이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. DAC200이 앞에 있는 B&W 스피커나 그 다음에 프로악에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났다면 이 A200의 성능이 좀 더 이 세트에서 많이 드러나는 게 PMC MB2 같은 스피커입니다. 그래서 PMC MB2 SE를 이렇게 단정하게 잡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져요. 그리고 전도역의 밸런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자, 이런 대형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세트가 바로 T 플러스의 200 시리즈라는 거 눈여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
자, 오늘은 그래서 T 플러스 A의 컴팩트 3 바디 시리즈인 200 시리즈 살펴봤습니다. 굉장히 자체적으로 고품질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그거를 굉장히 아주 높은 고음질의 고해상도, 이런 고해상도를 풀어내는 성능이 하나, 그 다음에 파워 드라이브와 아주 단정하고 정확한 정동작을 하는 베이스 드라이브 능력,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세 개를 나눠놨다는 거. 경우에 따라서는 MP200 같은, 그러니까 이게 스트리밍 플레이어, 나는 좋은 플레이어가 있거나 나는 앰프로서의 T 플러스 A만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냥 뭐 그건 선택적이죠. 하나만 써도 되긴 하지만 A200이나 DAC200 이 두 개 세트로 구성을 하셔도 되고, 뭐 세 개를 나누는 이유가 그렇게 사용자가 선별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자, 200 시리즈를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고 T 플러스 A에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거냐, 난 T 플러스 A의 제 소리를 듣고 싶은데 좀 기천만 원까지 안 가고 그래도 초반의 가격으로 좀 넉넉한 가격으로 좀 구매하고 싶다, 그렇게 마련하고 싶다,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0 시리즈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.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